다음 질문은요. 사춘기 학생들의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좀 무기력하고요. 또 무기력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또 낮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좀 어떻게 격려를 해주고 이끌어주면 좋을까요? 라는 게 질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굉장히 감동적인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누가 좀 추천을 해줘가지고요. 도전님, 이 영상 한번 보시죠.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하나 본 게 있는데, 영재를 발굴하는 이제 TV 프로그램인데요. 8살인데 5살 때부터요. 과학에 대한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은 거예요. 그래서 수준이 뭐 한 대학생 수준, 뭐 고등학생 이상, 대학생 정도 되는, 그래서 그 정도의 수준의 책을 갖다가 이 아이가 읽는데 부모님이 책값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도서관에 데려가서 거기에는 막 전문 서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으니까 읽을 수 있고 마음껏 빌려서 읽게 하고 도서관에서 읽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상에 이제 그 부모님이 나오더라고요. 8살 남자아이의 부모님이 나오는데 아빠하고 엄마가 다 청각 장애가 있으세요. 그래서 엄마는 이렇게 소리를 들으시는데 이렇게 약간 이렇게 소리가 난다를 인지하시고, 그다음에 사람의 입모양을 보면서 이렇게 캐치를 하세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눈을 보고 입모양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대화가 가능한. 아버지는 소리를 전혀 못 들으시고 입모양을 봐야지 대화가 가능한. 부모님과 대화하는 그런 장면들이 탁탁탁 나왔는데 아이가 책을 갖다가 읽어요. 열심히. 그걸 이렇게 읽고 그거를 이제 엄마한테 가서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이게 전자가 있고 원자가 있어. 이게 있는데 전자는 뭐고 원자는 뭐고. 그거를 거의 1시간을 설명을 해요. 그런데 엄마가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려면 입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눈을 쳐다보면서 아이의 입을 보면서 계속 그 1시간 동안 그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수화를 하지 않아요. 그냥 그 화면상에서는 그냥 엄마랑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1시간 동안을 그거를 계속 아이 눈을 보면서 입을 보면서 계속 그걸 들어줘요. 아빠가 퇴근해 왔어요. 아빠한테도 그걸 또 설명을 막 해주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내가 알고 있는 걸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엄마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부부가 같이 이렇게 청각 장애가 있다 보니까 모든 부모가 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특히 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죠.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형편도 그렇게 넉넉치 않고.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책을 사달라고 하는 건데도 그게 또 형편이 여의치가 않아서 사달라고 하는 책을 다 마음껏 사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이 두 부모님이 선택한 게 뭐냐, 아이가 하는 얘기를 다 들어주는 거였어요.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들어요? 보는 걸로. 그 아이한테 오로지 집중해서 그 아이를 바라봐 주는 걸로 당신의 사랑을 다 표현을 하신 거죠. 한 장면이 있었는데
아이가 이제 막 뭔가 설명을 막 하는데 궤도라는 거를 설명을 막 한 거예요. 이걸 보호해주는 이 막이 궤도라고. 근데 그 궤라는 발음이 약간 헷갈려 이렇게 듣기에. 그래서 엄마가 다르게 뭐 이러면서 잘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써봐, 칠판에 써봐. 그래서 막 애가 궤도를 막 쓰면서 울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알려주고 싶어서. 근데 막 그 울먹이는 목소리에 너무 많은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엄마는 애가 말하는 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서 미안하고, 애는 엄마 아빠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거를 막 전해주고 싶어서 막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영재인가를 뭐 테스트하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엄마 아빠에 대한 그런 신뢰도가 엄마는 100점, 아빠는 95점이 나왔어요. 엄마 아빠에 대한 막 그런 신뢰, 그런 막 믿음, 이런 것이 95점, 100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두 분 대단하신 거라고. 정말 대단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눈 쳐다보고 입 바라보면서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매일매일 들어준 거 말고는 한 게 없는데, 이 아이의 자존감은 엄청나게 높고요. 그리고 부모에 대한 그런 믿음과 사랑은 100점이고요. 그 당당함과 떳떳함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아이가 영재가 될 수 있었던 건 부모님께서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들어주셔서. 그래서 이 아이가 영재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뭐 있는가 하면, 아이가 이제 책을 보고 알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면 또 그만큼의 영재성이 발휘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배운 거를 어때요? 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보면 문과 쪽으로, 언어 쪽으로 너무 발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어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람들은 편견으로 생각하죠. 부모가 언어에 장애가 있으니까 그 아이가 정확하게 어휘를 발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요. 어휘력이 너무너무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로 저도 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아이가 하나를 얘기하면 어른은 더 많이 아니까, 더 잘 아니까 2개를 얘기하고 3개를 얘기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진짜 자존감을 높여주는 건 들어주는 거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질문해주고요. 그리고 대답할 때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자존감, 그리고 그것이 진짜 제일 좋은 격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리고 진심으로 격려해주고요. 그리고 그 무기력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면 들어주는 것부터, 질문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것부터 해준다면 분명히 자존감을 회복하게 할 겁니다.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실까요? 네.